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방넷을 통해 쇼핑몰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교육이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바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방넷에서의 상품 관리는 크게 비메뉴와 C메뉴로 나뉘어지는데요. 비상품 관리는 사방넷 내부의 상품을 등록, 수정을 하는 메뉴이고, C 쇼핑몰 관리는 비상품 관리에 있는 상품을 쇼핑몰로 등록하거나 재고 반영, 품절, 상품 정보 수정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지금부터 사방넷을 통해 쇼핑몰로 상품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전에 체크해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사방넷에 상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관리할 쇼핑몰의 카테고리를 등록하고, 마지막으로는 카테고리 정보 외에 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배송 정보, 수수료 등의 내용을 설정하면 쇼핑몰로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사방넷에서는 하단에 보이는 비상품 관리와 C 쇼핑몰 관리 메뉴에서 세팅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방넷의 상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다시 사방넷 어드민으로 이동해서 건별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비상품 관리의 1번 사방넷 상품 신규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는 화면에서 바로 상품을 하나씩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첫 줄에 있는 상품명부터 차례로 입력을 하고, 왼쪽에 빨간 네모로 표시된 항목은 필수 정보이니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티셔츠 상품을 등록하겠습니다. 이제 상품명을 입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쇼핑몰에 판매될 상품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체 상품 코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에 코드가 있는 경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체 상품 코드는 중복 등록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상품마다 다르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상품의 자체 상품 코드는 임의로 적겠습니다. 다음 사이트 검색어는 쇼핑몰의 검색 키워드로 반영이 되는데요. 콤마로 구분해서 단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상품의 브랜드명도 필수 항목이라서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사방넷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명까지 적어주셨으면 밑으로 내려서 다음 필수 항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추가 정보에 있는 상품 구분, 그리고 제조사, 그리고 원산지, 상품 상태, 배송비 구분, 이렇게 필수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입력을 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가격 정보로 내려가 보면 크게 원가, 판매가, 태가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넷을 통해 원가를 관리한다면 원가도 입력해 주시고, 원가를 관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원으로 입력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판매가는 쇼핑몰에서 판매될 가격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태가는 소비자 가격, 정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판매가에 16,900원, 태가에 21,900원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단품 옵션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옵션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옵션을 등록하기 전에 이 상품의 재고관리 사용 여부와 옵션 수정 여부를 설정합니다.
재고관리 사용 여부라는 거는 이 상품을 가지고 사방넷에서 현재고 관리를 할 건지에 따라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재고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사용 안함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관리 사용 여부에 따라 옵션 수정 여부 설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재고관리를 하지 않는 상품은 재고관리 사용 안함, 옵션 수정 가능에 체크, 재고관리를 하는 상품은 재고관리 사용 여부 사용함, 옵션 수정 불가능을 체크해야 합니다. 상품에 옵션이 없는 단품 상품이라면 넘어가서 하단에 다른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옵션 없음에 체크를 해제하고 하단에 옵션 제목과 옵션 상세 명칭을 넣어줍니다. 옵션 제목은 색상, 사이즈와 같은 명칭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옵션 상세 명칭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옵션 구성이 1단 구성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부분만 채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색상이 블랙, 화이트, 그레이가 있다면 옵션 제목 1에는 색상이라고 입력하고 옆에 옵션 상세 명칭에 블랙이라고 입력하고 추가, 그리고 화이트라고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그레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만약 옵션이 2단 구성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옵션 제목 2 내용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색상을 고르고 사이즈를 추가로 골라야 한다면 옵션 제목 2에 사이즈라고 입력하고 옵션 상세 명칭에 95, 100, 추가, 105, 추가, 110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추가로 입력하게 되면 색상 옵션과 사이즈 옵션이 조합되어 2단으로 등록됩니다. 등록된 옵션은 이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상품의 이미지 정보를 등록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B메뉴 1번에서는 PC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찾아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대표 이미지를 등록할 때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PC에서 이미지를 찾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대표 이미지 외에 추가로 이미지를 더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 이미지 6번부터 차례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쇼핑몰에서 권장하는 사이즈와 용량, 확장자를 확인하셔서 등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상세 설명 정보는 쇼핑몰의 상품 상세 이미지로 반영이 됩니다. 사방넷에서는 HTML 태그로만 입력이 가능하고 이미지 파일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상세 설명 태그를 입력하고 이제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이 뜨고요.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을 눌러주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이 노출되면서 상품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된 상품은 비상품관리의 3번 사방넷 상품 조회 수정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B의 3번 메뉴에 와서 검색을 클릭하면 등록된 상품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쇼핑몰에서도 상품을 등록하면 상품 코드라는 게 발번이 되는데요. 사방넷에서도 상품을 등록하고 검색해보면 품번 코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품번 코드는 6자리로 구성된 사방넷의 상품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네, 조금 전에 등록했던 작업에서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품의 속성 정보, 상품 정보고시 내용입니다. 보시면 속성 정보 미등록 상태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쇼핑몰에서 필수로 등록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B의 1번 사방내 상품 신규 등록 메뉴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는 항목이다 보니 B의 1번 메뉴에서 상품을 건별로 등록한 경우에는 B의 3번에 오셔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B메뉴 4번 사방내 상품 대량 수정 메뉴에서 대량 수정도 가능합니다. 속성정보 등록은 속성 등록앤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상품 정보고시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 왼쪽에서 속성 분류 선택을 눌러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의류를 판매한다고 하면 001 의류를 눌러주고 구두 신발이면 002, 화장품이면 018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원하는 분류를 선택하고 새로 뜨는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류를 선택하게 되면 의류 속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1번 제품 소재부터 차례로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이 다 됐다면 저장을 눌러줍니다. 다시 확인해보면 이렇게 속성 분류가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고 이번엔 이 상품에 등록한 옵션 정보를 추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내려서 단품 옵션 등록 정보에서 옵션 정보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된 옵션의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품번 코드라는 사방내 상품 코드가 생겼는데요. 옵션이 등록되었을 때도 단품 코드라는 옵션의 코드가 생성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조합된 옵션의 목록이 노출되고 공급 상태인 판매, 품절 여부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단에 다양한 도움말이 나와 있으니 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조합된 옵션에 추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옵션 관리 버튼을 눌러서 추가 금액란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옵션의 공급 상태와 가상재고 수량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방넷에서는 추가 금액에 마이너스 금액, 플러스 금액 전부 가능하지만 쇼핑몰에서 추가 금액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10 사이즈에 추가 금액을 2,000원씩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옵션 목록으로 돌아왔을 때 추가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옵션 등록을 마쳤다면 상품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품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부터 쇼핑몰에 이 사방내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세팅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쇼핑몰의 상품 등록 전 확인해야 하는 메뉴는 C 쇼핑몰 관리의 2번 쇼핑몰 카테고리와 C 쇼핑몰 관리 1번의 쇼핑몰 부가 정보 메뉴입니다. 쇼핑몰 카테고리를 먼저 등록하기 위해서 C의 2번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서 상품을 등록할 쇼핑몰을 선택합니다. 옵션으로 상품을 등록할 거라면 옵션으로 선택하고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다른 창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제목은 마지막에 입력할 거니까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먼저 선택하고 카테고리 정보란에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카테고리 정보는 ESM 옵션에 상품을 등록할 때 설정하는 카테고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옵션 기준으로는 상품 등록 페이지에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다시 사방넷 어드민으로 돌아와서 카테고리를 보시면 ESM 플러스에서 봤던 것처럼 옵션의 카테고리 정보가 노출됩니다.
이제 등록할 티셔츠 상품에 맞게 남성 의류에 반팔 티셔츠에 라운드넥 티셔츠로 소분류 끝까지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카테고리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된 카테고리가 확인되고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정보를 요약해서 제목에 입력합니다. 제목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등록된 카테고리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등록할 상품 카테고리별로 다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 쇼핑몰별로도 카테고리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몰마다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같은 쇼핑몰에 다수의 카테고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추가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쇼핑몰별로 상품 카테고리 정보를 미리 세팅해 두시면 화면에 이렇게 카테고리 코드가 확인되고 각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다 등록했다면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을 등록해 볼 건데요. C 쇼핑몰 관리의 1번 쇼핑몰 부가정보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메뉴에서도 원하는 쇼핑몰을 선택하고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옵션으로 선택을 하고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 부가정보 관리라는 창으로 이동이 되는데 제목은 이번에도 마지막에 입력하겠습니다. 보시면 카테고리 코드에서 만든 내용이 부가정보에 또 나오는데요. 카테고리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정보에 있는 카테고리는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밑으로 내려서 필수 표시로 되어 있는 항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상품 상태는 어떻게 등록을 할 건지, 판매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쪽을 확인해 보면 발송 정책 항목에 검색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검색 버튼을 눌러서 옵션의 아이디를 선택하면 해당 아이디에 등록되어 있는 발송 정책이 노출됩니다. 이 중에 어떤 발송 정책을 쓸지 고르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추가적으로 배송 방법, 그리고 출하지 선택, 배송비 설정 등 필수 항목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쇼핑몰별로 입점된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아이디별 조회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별로 부가정보를 나눠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등록하는 이 정보들 또한 옥션의 상품을 등록할 때 필수로 반영되어야 하는 정보들인데요. ESM 옥션 등록 화면에서 보면 사방넷 부가정보에 있는 항목들이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넷은 쇼핑몰에 등록된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송 정책이라든지 출하지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사방넷으로 돌아왔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이디별로도 부가정보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만약 상품에 따라 출하지나 배송 정책, 발송 정책 등 내용이 다를 때는 경우의 수대로 부가정보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의 내용들을 다 입력하셨다면 맨 위로 올라가서 제목을 입력해 볼 건데요. 쇼핑몰 아이디, 발송 정책, 배송비, 출하지 등의 정보를 요약해서 제목으로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실제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때 조금 더 관리가 용이합니다. 제목을 입력해 볼게요. 제목 입력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C의 1번 메뉴에서 검색을 했을 때 등록한 부가정보의 코드가 확인이 되는데요. 만약 다른 조건의 부가정보가 더 필요하면 오른쪽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변경되는 내용만 수정하시고 복사 등록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부가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른 부가정보를 구분해서 등록하시면 C의 1번 메뉴에서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상품, 부가정보, 카테고리를 모두 등록했다면 쇼핑몰로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해 볼 차례인데요. 쇼핑몰로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C 쇼핑몰 관리의 4번 쇼핑몰 상품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쇼핑몰로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는 사방 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오른쪽 상단에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주시거나 사방넷 메인의 왼쪽 하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다운로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하시기 전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셨다면 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C의 4번 메뉴로 이동해서 이 메뉴에서는 먼저 쇼핑몰에 등록할 사방내 상품을 검색합니다. 혹시 상품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선택사항 1에 오른쪽 끝 항목인 공급 중 상태를 전체로 변경을 해서 검색을 해주세요. 이 메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방넷의 상품 상태가 공급 중인 상품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상태도 포함해서 검색하려면 이 조건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때 참고해 주셔야 하는 내용이 필독 상품 등록 정보에서 확인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쇼핑몰별로 등록 필독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등록 전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등록할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을 체크하시고요. 쇼핑몰 선택 부분에서 쇼핑몰을 선택합니다. 좀 전에 저는 부가정보 코드와 카테고리 코드를 옵션으로 등록했으니 옵션에 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쇼핑몰을 옵션으로 선택하고 상품 등록 송신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하나 뜹니다. 상단에 등록할 쇼핑몰 아이디를 선택해야 하는데 A 기본 정보의 2번 쇼핑몰 관리 지원 메뉴에 세팅된 아이디가 하나인 경우는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저처럼 2개 이상 세팅한 경우에는 등록할 아이디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쇼핑몰별로 판매가, 상세 설명, 상품명 정보를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정값을 오른쪽으로 변경합니다. 저는 별도 설정을 하지 않고 기본 정보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쇼핑몰 부가 정보와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등록하는 쇼핑몰 아이디 그리고 상품에 적용될 배송 정보를 확인해서 부가정보 코드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쇼핑몰에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할 건지에 따라서 카테고리 코드를 선택해 줍니다. 등록할 때 제목의 내용을 요약했던 부분이 여기서 확인이 될 거예요. 제목을 보고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부가정보 코드와 카테고리 코드를 선택한 다음 즉시 송신 버튼을 누르면 이 창에서 바로 로딩이 돌면서 등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송신 완료라고 나온다면 상품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등록된 상품은 저희 메뉴 중에 C 쇼핑몰 관리의 7번 쇼핑몰 상품 수정 메뉴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등록된 상품 목록을 쇼핑몰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코드를 눌러서 미리 보기 확인도 가능합니다.
등록이 다 성공이 되면 참 좋겠지만 상품 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상품 등록이 실패가 되는데요. 상품 필수 정보인 대표 이미지를 제거하고 등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다시 C의 4번 메뉴로 이동합니다. 제가 잠시 이미지를 삭제해서 현재 이 상품은 이미지가 없는 상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다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선택하고 쇼핑몰을 선택한 다음 상품 등록 송신 버튼을 눌러주시고 쇼핑몰 아이디, 부가정보 코드, 카테고리 코드를 선택한 다음 즉시 송신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이 실패된 상품은 이렇게 송신 실패로 확인이 되면서 사유가 옆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 사유는 팝업에서 다 보이지는 않아서 하단에 등록 실패 메시지 확인 및 재송신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 C 쇼핑몰 관리의 6번 쇼핑몰 상품 등록 실패 메뉴로 이동이 되면서 실패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의 6번 메뉴로 이동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메시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게 등록이 실패된 이유입니다. 왜 실패가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바로 수정해서 재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표 이미지를 빼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노출해주고 있고요. 상품은 이미지를 수정하고 다시 등록 시도해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상품 정보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품번 코드를 눌러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카테고리 코드나 부가 정보에 누락되거나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코드를 눌러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0으로 시작하는 빨간색 코드가 부가 정보 코드이고요. C로 시작하는 초록색 코드가 카테고리 코드입니다. 저는 이미지 없이 등록했던 상품이기 때문에 품번 코드를 눌러서 이미지를 등록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정보에 대한 수정이 다 되었으면 다시 아까 메뉴로 돌아가서 상품을 체크한 다음 실패 상품 등록 송신 버튼을 눌러서 재전송을 시도하고 결과를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송신이 완료된 상품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의 7번 메뉴에서 쇼핑몰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패 건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C의 6번 메뉴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자료 없음이라고 확인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쇼핑몰의 상품을 등록하시면 C의 7번 메뉴에 상품의 목록이 쇼핑몰별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사방 내 상품 하나에 여러 쇼핑몰의 상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 메뉴에서 쇼핑몰에 등록된 각 상품들에 대해서 수정 작업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방넷을 통해서 쇼핑몰로 상품을 신규 등록하기 위한 세팅 작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입점 쇼핑몰의 아이디를 A메뉴 2번에 세팅을 하고 첫 번째로 쇼핑몰에 등록할 사방넷 상품을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쇼핑몰마다 다른 카테고리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외에 배송 정보 등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면 쇼핑몰로 상품을 신규 등록하실 수가 있으니 입점한 쇼핑몰마다 쇼핑몰 카테고리 그리고 부가 정보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사방넷 각 메뉴에서는 쇼핑몰 상품 관리 그리고 주문 관리에 관한 필독 사항도 있고 상단에 도움말도 있으니 꼭 클릭해서 내용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육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